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새벽 2시 15분입니다. 새벽에 방송을 하는 이유는 존 볼턴 미국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이 1시간 전에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볼턴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볼턴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볼턴도 그 직후 내가 먼저 사임을 전했다. 사임할 뜻을 전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곧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저간의 사정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은 김정은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분 좋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작년 3월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트럼프는 이를 저질러 놓고 있었습니다. 정의용 특사가 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다.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 김정은의 이상한 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인만 아주 고생을 하고 지금 어려운 처지가 되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갖고 놀고 문재인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수습을 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존 볼턴이었습니다. 존 볼턴은 작년 5월에 북한이 무리하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는 결정까지 내리도록 했으나 트럼프는 그 직후에 다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해서 6월 12일 회담이 성사되고 그 뒤부터 계속 김정은 페이스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볼턴은 아주 눈물겹게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서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볼턴은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이후에는 계속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완전한 핵 폐기로 간다.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없애야 된다. 미사일까지 없애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 대북 제재 안까지 만들었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시간 문제다. 볼턴이 떠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볼턴과 트럼프 둘 다 성격이 너무 강하니까 잘 부딪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볼턴을 엿먹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지난 6월 말 DMZ에서 트럼프 김정은 쇼가 있을 때 볼턴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몽골에 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가라고 한 거죠. 또 두 사람이 최근에 싸웠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싸웠다고 합니다. 전화로. 뭐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탈레반과 협상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테러를 하는 바람에 미군이 죽으니까 일단은 탈레반과 협상을 중단했는데, 볼턴은 처음부터 여기에 반대를 해왔다고 합니다. 더구나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으로 탈레반 지도자를 초청하려고 쇼를 하려고 하는 것도 볼턴은 반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 있던 차에 아마 다른 건으로 심하게 다툰 것 같습니다. 존 볼턴은 대북 강경론자였습니다. 대북 강경론자 중에서도
김정은 제거론자였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제일주의인데 일종의 고립주의자입니다. 고립주의자. 미국만 지키면 된다. 그러나 볼턴은 개입주의자고 국제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와의 관계 등등 해가지고 국제적 협력을 중요시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트럼프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볼턴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를 지원해가지고 마두로를 쫓아내야 된다. 필요하면 군사적 압박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자세였는데 트럼프는 볼턴의 권유대로 야당 지도자 과이도를 밀어주었지만은 예상외로 마두로가 버티는 바람에 아직도 마두로를 아웃시키는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트럼프는 볼턴의 강경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는 내가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볼턴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태도였는데 트럼프는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볼턴과 또 노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존 볼턴이 빠지면은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예스맨입니다. 폼페오는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비건 이 특사는 그래도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이용해 먹을 때 주변에서 견제할 사람이 지금 사라지는 꼴입니다. 그동안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가 좋지만은 폼페오, 볼턴, 특히 볼턴은 나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극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국내에서는 김정은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으니까 볼턴은 재수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존 볼턴이 거기 있었기에 문재인,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했겠지만은 그나마 한국인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히 정의용 특사와 존 볼턴 사이는 매우 관계가 나빴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관계로 존 볼턴은 한국인과 참 관계가 깊습니다.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김정일이가 최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당시 유엔 대사였던 존 볼턴 씨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김정은이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김정은이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살이 피둥피둥 찐 김정일이도 이제는 좀 북한 주민들처럼 말라봐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존 볼턴입니다. 존 볼턴 그리고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반기문 씨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한국의 이 자유민들, 한국의 종북 세력들 빼고 한국의 자유민들은 그나마 워싱턴에 볼턴이 있으니까 최악은 면할 것이다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트럼프와 노선 차이, 성격 차이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는 매우 초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내년에 민주당 누가 나오더라도 크게 지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인기는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직으로서는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재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낙선되어야 대북 정책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진 트럼프가 북한에 대폭 양보를 해가지고 또 무슨 쇼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탈레반과 협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1975년에 월남 패망을 연상시켰습니다.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한 2년 있다가 월맹군이 남침해가지고 결국은 사이공을 점령하고 말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주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빠져버리면 탈레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트럼프는 외교 성과를 하나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초조해가지고 선거를 위해서 이런 장난을 치려고 할 때 아마 볼턴이 거기에 견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불운한 뉴스고, 존 볼턴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안보를 한국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안보보좌관에게 기대를 하면서 노심초사했다는 것이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자주국방,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려는데 어쩌다가 이런 좌익 정권을 만들어 놓고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서 뛰고 있는 대통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나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존 볼턴의 퇴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를 악물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겠다. 목숨까지 걸어가지고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